야매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 설비기사 기계 실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용어 정의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내용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8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밑줄 친 이 4개 부분을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협 방출 방식이라고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밀폐 방호 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거는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재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 화재, 요거는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하고요. 표면 화재는 가연성 물질이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협 방출 방식에는 신부 화재와 표면 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국소 방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협 방출 방식의 표면 화재인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방호구역 최적, 약재량, 최소 저장량, 그 다음에 계구부 가산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표들을 전부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요 CO2 저장량, 요 소화 약재량인데요. 요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다 외우셔서 암기를 해서 다 이렇게 약재량, 최소 저장량, 그다음에 계급 가산량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방어구역 최적에 따라서 이렇게 45, 그다음에 45에서 150, 또 150에서 1450, 그리고 1450 이상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약재량과 최소 저장량이 다르고 그리고 계구부 가산량은 전부 다 오류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어구역 최적이 30이다. 그러면은 요 30, 45 미만이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약재량은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보정 개수라고 문제에서 이 보정 개수가 주어지면은 요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보정 개수 값이 1.1이다 하면은 30 곱하기 1 곱하기 1.1 하면은 33 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최소 저장량이 이 45보다 작기 때문에 33이 나왔지만은 이 45를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최소 저장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약재량 가산 후 보정 개수 반영된 값이 해당 값에 못 미칠 때 적용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구부도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때 이런 말이 있을 때에만 계구부를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계구부의 면적이나 이런 조건들이 나와도 이거를 반영을 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 화재 관한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부 화재인데요. 이 신부 화재는요, 아까처럼 이런 최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호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설비실부터 쭉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거를 좀 외우는 게 힘들어서 앞 글자를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방 목서, 그다음에 성명 고모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전오, 전방 목서, 성명 고모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풀어서 적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약재량들 요것들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 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두문법을 활용해서 좀 쉽게 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구부 가산량이 아까 표면 화재에는 5를 다 반영했는데요. 여기는 10을 반영합니다. 그게 좀 다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약재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정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개구 면적도 마찬가지로 뭐 자동 폐쇄 장치 이런 거 아까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전엽 방출 방식의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 표를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요게 윗면 개방 혹은 이 비산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문제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압식이냐 저압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외에 나머지들 이게 아니고 이런 말들이 없거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은 이거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좀 복잡합니다. 뭐 가로 세로 높이 다 뭐 반영하는 것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0.6을 반영 안 한 앞뒤 좌우의 내면 합산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A는 0.6을 반영한 앞뒤 좌우 내면 면적 합산입니다. 그래서 0.6을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가로 같은 경우에 0.6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0.6 플러스 원래 가로값이 7이라고 하면은 요 7 그다음에 플러스 0.6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8.2가 나오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원래 세로 길이가 5m라고 하면은 0.6 플러스 5 플러스 0.6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2가 나오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랑 다르게 0.6 플러스 원래 높이 길이가 3인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원래 가로나 세로처럼 0.6을 더 하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더 합니다. 그래서 최종 3.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원래 나와 있던 가로 세로 높이에다가 높이만 0.6을 반영한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벽이 없다라고 하면요, 요 A 값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요거는 대신에 0.6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요거는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풀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사 시간인데요, 요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방사 시간을 알려줄 때가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전엽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이 있고요. 거기에서 전엽 방출 방식은 표면, 그 다음에 심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각각 일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 외워주시면 좋고요. 사실 일반 건축물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건축물만 외웠었는데 그래도 다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잘 묻는 어떤 암기들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뭐 CO2의 분사 헤드의 압력이 뭐 그 고압일 때 또 뭐 저압일 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 호스릴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장량과 방사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저장 용기실 온도 40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다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제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부분 점수를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다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소화약재량 보시면 요거를 구했잖아요. 요거를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쭉 풀게 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출발되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CGV, CG는 V다 요 공식인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화관 CGV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CGV. 그래서 요 C는 충전비를 뜻하고요. G는 한 병당 저장량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문제 조건에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오고요. 여기 V는 내용적입니다. 단위는 리터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저희 그 공식에 구했던 그 요 CO2 저장량, 요 소화 약제량, 요거를 똑같은 말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값에 요 G값 한 병당 저장량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절상을 시키면은 병수가 나오는 겁니다. 병수가. 그래서 요 소화 약제량은 G 곱하기 병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실 가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배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소화 약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병 안에 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한 병당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G를 뜻하는 거고요. 요 G에다가 각각 요 병수들을 최종 곱하게 되면은 전체의 소화 약체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병수 요게 뭐 한 병당 저장량 곱하기 병수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어차피 G니까 그냥 G병수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화 약질량은 그냥 G병수다. 요게 가장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G병수 이렇게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선택 밸브 직후 유량 해서 킬로그램 per S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말은 소화약제 유량 속도라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딱 단위를 보시면은 유출할 수가 있는 게 킬로그램 나왔으니까 소화약제량 전체를 뜻하겠구나. 그래서 그 소화약제량은 G병수니까 G 곱하기 병수 분자에다 가고 나누기 방 S 이건 초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저희 보셨던 요 방사 시간 요겁니다. 주로 요렇게 문제 조건에서 따로 어떤 방사 시간이 안 나온다 하면은 요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사 시간을 딱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 밸브 직후 유량 요거는 그냥 G 값에다가 방사 시간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요 방사량은 요 G병수가 분자에 가 있고 나누기 헤드수 그 다음에 요 약제 방출 시간 요거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분사 헤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혹은 요 방사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면은 결국에는 뭐 구하는 거 값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뭐 따로 계산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또 문제 조건에서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방사율의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민 곱하기 미리미리 제곱 요겁니다. 그래서 요 방사율에 따라 요 지금 단위에 따라서 지금 민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시간도 똑같이 민을 적용하시고 요 단위 면적도 미리미리 제곱이니까 똑같이 미리미리 제곱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값을. 안 그러면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저희 아까 전에 그 국소 방출 방식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헷갈리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어구역 최적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보시면은 저희 그 벽이 있다고 딱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높이에만 0.6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5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세로 7 그대로 갑니다. 여기 높이에만 0.6을 반영합니다. 근데 높이는 가로하고 세로하고 다르게 0.6을 한 번만 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6.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곱하니까 231m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O2 약제 저장량 요거는요
아까 제가 보셨던 그 공식, 좀 어려운 공식들 요겁니다. 요 저합식이라 했으니까 요거를 결국에는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대상물 종류에 요 말이 없었으니까 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공식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5 곱하기 7 곱하기 높이에만 0.6 반영. 그죠? 요거 보시고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 곱하기 8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소문자 A하고 대문자 A를 구하면 되는데 요 소문자 A는 아까 0.6을 반영 안 한 앞뒤 좌우 내면의 면적 합산입니다. 말 그대로 앞 요거고 뒤 그다음에 좌우 요겁니다. 요 면적을 각각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6 반영 안 한 거였으니까 앞에 거는 5 곱하기 6이겠고 뒤도 안 보이지만 여기 똑같은 거니까 5 곱하기 6 나오고 좌도 여기 좌우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7 곱하기 6 7 곱하기 6 요거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대문자 A 요거는요 0.6을 반영한 앞뒤 좌우 면적 합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높이에만 0.6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구했던 거 똑같이 가는데 높이 부분에만 0.6 반영한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들이 나오고 요것들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1.1까지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646.8k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한 병당 저장량이 50kg일 때 요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그 CG는 V 할 때 그 G값이죠. 그래서 요 G값이 나와주고 필요한 용기병수는 아까 제가 보셨던 것처럼 요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요 수화약재량 나왔었죠. 여기에다가 G값을 나눠주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에서 절상을 한 값이 최종적인 이제 병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표면 화재입니다. 그러면은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폐상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계구부를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존 개수값 나왔고요. 요 G값 한 병당 저장량 요거 50kg 나와 있고 내용적이 70L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CG는 V라고 했을 때 그 V 값이죠. 그게 지금 70L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소화 약재량 구하기 보시면은 최적 5 곱하기 7 곱하기 6 그죠? 요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존 개수 요게 1.1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보존 개수값 1.1을 반영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약재량 요 약재량이 저희 아까 보시면은 지금 최적이 210이니까 210이죠.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약재량 값이 0.8입니다. 그래서 0.8을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면은 184.8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그 해당되는 최소 저장량이 135kg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넘으니까 당연히 이 넘는 값인 요 값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동 폐쇄 장치가 없다고 했으니까 계구부까지 딱 생각을 해주면은 3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3 하고 개수도 같이 3개가 있다 했으니까 3개 반영합니다. 그리고 계구부 가산량 아까 이제 요거는 5라고 했죠. 표면 화재는. 그러니까 그거까지 싹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k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184.8과 135를 더한 값인 319.8이 최종적인 소화 약재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충전비 구하기인데요. 요거는 쉽습니다. 저희 아까 그 영화관 CGV 생각하셔가지고 요 C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V 나누기 G값 하면 되니까 요 V는 70L
그다음에 G는 50kg. 요거니까 바로 1.4가 나옵니다. 요거는 쉬운 문제고요. 용기수 구하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소화 약재량 값에다가 요 G 값을 나눠서 절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하니까 요 7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 밸브 직후유량.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G병수가 분자로 가고, 요 S 요거는 지금 일반 건축물 적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겁니다. 표면의 일반 건축물 60초. 요거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60초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5.83kg/S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G병수가 그 소화약재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값인 319.8을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G병수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319.8에서 저희가 요 값에다가 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요 G병수, 이 소화약재량은 G병수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G병수 값으로 넣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 밸브 직후유량, 요것도 아까 G 값에다가 방사 시간을 나눠주면 되니까 50 나누기 60 하면은 0.83kg/S. 요게 답입니다. 자, 이제 분사 헤드 수하고 이제 뭐 방사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헤드 수가 10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구 면적이 0.5mm 제곱일 때 분사 헤드의 방사율 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 분사 헤드 수에 대해서 여기 공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방사율을 물었으니까 지금 분사 헤드 수하고 방사율 요 자리 바꿔버리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방사율은 분사 헤드 수 곱하기 분 곱하기 면적 분의 G병수. 저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분사 헤드 수는 율분 미리미리 제곱 분의 G병수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외우고 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 방사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헤드수 10개라 했으니까 뭐 헤드수 여기 10개 넣고, 분은 아까 전에 저희가 60초였잖아요. 그 60초를 분으로 환산시키면은 1분입니다. 그리고 면적 0.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G병수, 아까 G가 50이었고 병수가 7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대입을 하니까 결국에는 요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신부화재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저희 그 신부화재 공식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전자제품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 창고를 찾으면은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약재량은 요 2.0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요 10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최적에다가 5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그 다음에 요 아까 전에 그 약재량 2.0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개구부가 이렇게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최종 또 3, 3개 있으니까 하고 가산량까지 반영시켜가지고 요거를 구하면은 690kg의 약재 저장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게 푸시는 거라서 공식만 외워주시면은 이렇게 대입만 이렇게 잘 하면은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게 공식이 너무 좀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좀 소방 기계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랑 공식을 다 암기를 하시면은 한 몇 번만 풀어 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답을 도출해 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